회장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네가 뭘? 통역을? 가정부가 통역을?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가정부 주제에 영어를 한다고. 강민 제45회장의 비웃음이 200평 펜트하우스 거실에 울려 퍼졌다.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던 박수진 48은 걸레를 든 채 얼어붙었다. 온몸이 굳었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다. 죄송합니다. 수진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민재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으며 코웃음 쳤다. 가정부가 무슨 영어? 청소나 제대로 해. 부인 이서연 42 명품 가방을 든 채 끼어들었다. 여보, 가정부가 영어를 할 줄 안다는 게 말이나 돼요? 고졸인 주제에. 그녀는 손톱을 보며 무심하게 덧붙였다. 요즘 가정부들 참 우스네요. 영어 몇 마디 한다고 뭐가 된 줄 알아. 옆에 있던 딸 강혜린 18도 휴대폰을 보며 낄낄거렸다. 아빠, 엄마 너무 웃겨요. 우리 학원 선생님도 겨우 토익 900점인데.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아팠지만 참았다. 사실은 완전히 달랐다. 박수진, 48세,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수석 졸업,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통역대학원 석사, 전문 통역사 경력 10년. 한때는 청와대 국빈만찬 국제회의 재벌 총수들의 전속 통역사였다. 월 수입 700만 원. 강남 아파트 30평. 외제차. 명품 옷. 모든 것이 있었다. 하지만 5년 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남편의 사업 실패. 10억 원의 빚. 빚쟁이들의 협박. 집 압류. 차 압류. 통장 압류. 그리고 이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남편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하루아침에 노숙자 신세가 될 뻔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다. 동료들은 외면했다.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지? 그들의 차가운 눈빛. 살기 위해 선택했다. 모든 학력, 모든 경력, 모든 자격증을 숨기고 가정부로 일하기 시작했다. 3년째. 월급 250만 원.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있었다. 이제 5천만 원만 남았다. 조금만 더 참으면 자유였다. 가정부는 청소나 해. 민재가 차갑게 말했다. 영어는 우리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야. 너희 같은 밑바닥 사람들은 몸으로 일해야지. 당신보다 내가 더 잘하는데. 수지는 속으로만 웃었다. 당신 영어 실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나는 다 알아. 해외 유학도 돈으로 갔잖아. 알겠습니다. 열심히 청소하겠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서연이 비웃었다. 됐어요. 어차피 기대도 안 해요. 그냥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수지는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다. 바닥에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비쳤다. 수수한 앞치마, 고무장갑, 흐트러진 머리. 조금만 더 참자. 수지는 이를 악물었다. 사건은 그날 저녁 6시 갑자기 터졌다.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다. 비서였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 민재가 서재에서 소리쳤다. 미국 바이어와의 저녁 미팅, 통역사 김 선생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뭐라고?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30분 후에 미팅인데 다른 통역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 젠장. 민재는 책상을 쾅 쳤다. 이번 미팅은 달랐다.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과의 50억 원짜리 계약. 회사의 운명이 걸린 딜이었다. 실패하면 회사가 흔들릴 수 있었다. 문제는 민재의 영어 실력이었다. 해외 유학을 갔지만 돈으로 학위를 산 것이나 다름없었다. 간단한 인사말조차 버벅거렸다. 전문적인 비즈니스 협상은 절대 불가능했다. 어떡하지? 어떡해? 민재는 서재를 왔다 갔다 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10분이 지났다. 20분이 지났다. 비서는 계속 다른 통역사를 찾았지만 모두 불가능했다.
회장님, 미국 바이어분이 1층 로비에 도착하셨습니다.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다. 젠장, 젠장. 민재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수진이 상황을 알아챘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민재의 다급한 목소리, 통역사, 미국 바이어, 50억 원 계약. 수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건 기회일지도 몰라. 천천히 고무장갑을 벗었다. 거울을 봤다. 48세 여자. 초라한 가정부.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10년간 수백 건의 국제회의를 통역했던 전문가가. 수진은 심호흡을 하고 거실로 걸어갔다. 회장님.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뭐야? 민재가 짜증스럽게 돌아봤다. 지금 바쁘니까 나가 있어. 제가. 수진이 침착하게 말했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도와? 넌 가정부잖아. 뭘 도와? 통역이요. 수진이 민재의 눈을 똑바로 봤다. 제가 통역해드릴 수 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폭소가 터졌다. 푸하하. 민재가 배를 잡고 웃었다. 뭐? 내가? 통역을? 서연도 소파에서 일어나며 웃었다. 여보, 들었어요? 가정부가 통역을 한다고 해요. 예린도 깔깔거렸다. 대박, 진짜 웃기네. 아줌마 영어 ABC도 모를 것 같은데. 가정부 주제의 통역이라니. 민재가 눈물을 닦으며 비웃었다. 세상에, 내가 다 봤네. 할 줄 압니다. 수진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말했다. 정말이에요. 민재의 웃음이 멈췄다. 수진의 눈빛이 진지했다. 농담이 아니었다. 그는 시계를 봤다. 5분 후면 바이어가 올라온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좋아. 민재가 비웃으며 말했다. 진짜 해내면. 그가 수진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다. 무시와 경멸이 가득한 시선. 월급 5배 올려줄게. 1250만 원. 어때? 꿈만 같지? 수진의 심장이 뛰었다. 1250만 원이면 빚을 한 달 만에 다 갚을 수 있었다. 하지만 민재가 손가락을 흔들었다. 망치면 당장 해고야. 짐 싸서 나가는 거야. 알겠어? 알겠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봐. 민재가 거실을 가리키며 밀었다. 한 가지만.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뭔데? 계약서 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했다. 월급 5배 문서로 남겨주세요. 민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 계약서? 네. 구두 약속은 믿을 수 없습니다. 문서로 해주세요. 서연이 코웃음 쳤다. 여보, 가정부가 회장님한테 계약서를 요구하네요. 하지만 민재는 시간이 없었다. 알았어, 알았어. 그는 비서에게 전화했다. 계약서 급하게 작성해. 가정부 박수진 통역 성공 시 월급 1250만 원으로 인상. 5분 안에. 네, 회장님. 정확히 5분 후 간단한 계약서가 출력됐다. 수진은 꼼꼼히 읽었다. 조항 하나하나 확인했다. 민재가 짜증을 냈다. 빨리 좀 해. 시간 없어. 수진은 펜을 들었다. 서명했다. 민재도 황급히 서명했다. 자, 이제 가봐. 그리고 민재가 경고했다. 절대 망치지 마. 내 회사 망치면 넌 끝이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로 갔다. 거울을 봤다.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다. 머리핀을 풀고 머리를 정돈했다. 얼굴에 먼지를 닦았다. 거울 속 자신을 봤다. 48세 박수진.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통역사. 3년간 숨겨왔던 정체. 이제 시작이야. 수진은 속으로 다짐했다. 자세를 바로 세웠다. 어깨를 폈다. 턱을 들었다. 그리고 거실로 걸어나갔다. 이번에는 가정부가 아니었다. 전문 통역사의 당당한 걸음걸이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미국 바이어 잔 밀러 55가 도착했다. 민재가 문을 열었다. 웰컴 미스터 밀러. 어색한 영어였다.
생크 유 미스터 캥. 존이 악수를 청했다. 거실로 안내했다. 존이 소파에 앉았다. 민재는 식은땀을 흘리며 수진을 봤다. 수진이 앞으로 나섰다. 헐로 미스터 밀러. 수진의 입에서 나온 영어는 완벽했다. 발음, 억양, 톤, 모든 것이 원어민 수준이었다. In the interpreter for today's meeting. My name is 수전 파크. 존의 눈이 커졌다. 오, your English is excellent. 그가 놀라며 말했다. Where did you study? I studied at Columbi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수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와우, 임프레시브. 존이 감탄했다. 민재는 뒤에서 얼어붙었다. 입이 벌어졌다. 저 발음이. 어떻게? 원어민 수준인데? 컬럼비아대? 이게 무슨? 서연도 소파에서 멍하니 수진을 봤다. 예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크게 떴다. Shall we begin? 수진이 자연스럽게 미팅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기적이 펼쳐졌다. 완벽한 동시통역. 존이 말하면 수진은 즉시 한국어로 옮겼다. 민재가 더듬더듬 한국어로 말하면 수진은 유창한 영어로 전달했다. 기술 용어, 법률 용어, 계약 조건, 세부 사항. 모든 것을 정확하게. 더 라이선싱 어그리먼트 인클루즈. 존이 복잡한 설명을 시작했다. 라이선싱 계약에는 수진이 막힘없이 통역했다. 민재는 계속 놀라고 있었다. 이게 가능해? 가정부가 이렇게? 존도 계속 감탄했다. You interpreter is amazing, Mr. 캥. 아, 예스. 생크 유. 민재는 어색하게 웃었다. SHES one of the best interpreters I've ever worked with. Even in New York, this level is rare. 이 시간 후 계약서의 서명이 완료됐다. 50억 원 딜 성공. 존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미스터 캥, it was a pleasure. 언드 수전. 그가 수진을 봤다. YOUR이 truly exceptional. HERES my card. If you ever want to work in the US, please contact me. 수진은 명함을 받았다. Thank you, Mr. 밀러. 존이 떠났다. 현관문이 닫혔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민재, 서연, 예린 그리고 수진. 네 사람만 남았다. 민재는 수진을 빤히 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충격. 혼란. 너. 그가 입을 열었다. 대체 뭐야? 가정부요.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거짓말하지 마. 민재가 소리쳤다. 가정부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컬럼비아대? 너 대체 누구야? 그냥 가정부예요. 수진이 반복했다. 그리고 수진이 계약서를 가리켰다. 월급 5배요. 계약서에 서명하셨잖아요.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를 갈았다. 50억 원을 벌었다. 회사를 살렸다. 하지만 가정부에게 월급 5배를 줘야 한다니. 자존심이 무너졌다. 자신이 3년간 가정부 주제라며 무시했던 여자가 자신이 평생 할 수 없는 일을 완벽하게 해냈다. 알았어. 민재가 억지로 말을 꺼냈다. 월급 올려줄게. 하지만 그가 수진을 노려봤다. 너 대체 누구야? 정체가 뭐야? 수진은 앞치마를 다시 입었다. 천천히 의도적으로. 그냥 가정부예요, 회장님. 그녀는 당당하게 부엌으로 걸어갔다. 청소마저 할게요. 민재는 그녀의 뒷모습을 봤다. 아까와는 달랐다. 걸음걸이가 달랐다. 자세가 달랐다. 저 여자. 보통이 아니야. 뭔가 숨기고 있어.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날 밤 민재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비서에게 전화했다. 박수진 신원조사해봐. 철저하게. 학력, 경력, 과거 모든 것 다. 네, 회장님.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상관없어. 빨리 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불안했다. 한편 다락방에서 수지는 작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계약서. 월급 1250만 원. 수진이 중얼거렸다. 한 달만 더 일하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어. 눈을 감았다. 조금만 더 참자. 그리고 떠나자. 이 집을. 다시 통역사로 돌아가자.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민재가 신원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3일 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3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3일 후 민재의 서재. 오후 2시.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박수진의 신원조사 결과입니다. 민재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서류를 받았다. 천천히 펼쳤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다. 입이 벌어졌다. 뭐? 그가 중얼거렸다. 서울대 영문학과? 수석 졸업? 두 번째 페이지. 컬럼비아 대학교 통역대학원 석사? 세 번째 페이지. 전문 통역사 경력 10년? 청와대 국빈 만찬 통역? 재벌 총수 전속 통역사? 손이 떨렸다. 믿을 수 없었다. 더 읽어내려갔다. 5년 전 남편 사업 실패. 10억 원 빚. 이혼. 재산 압류. 빚 갚기 위해 신분 숨기고 가정부로 취업.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박수진은 가짜 가정부였다. 진짜 정체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엘리트 통역사. 민재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복잡한 표정으로 창밖을 봤다.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시겠습니까?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생각에 잠겼다. 이 여자를 어떻게 써먹을까? 그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다. 통역사 한 명 고용하면 건당 300만 500만 원. 한 달이면 수천만 원. 하지만 수지는 월급 1250만 원. 가정부 신분으로. 사악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다. 계속 두자. 민재가 천천히 말했다. 네? 비서가 놀라 물었다. 가정부로. 계속 두자고. 하지만 회장님, 그녀는 서울대 출신 전문 통역사입니다. 이건. 그래서 뭐? 민재가 차갑게 웃었다. 월급은 올려줬잖아. 계약서대로 1250만 원. 통역사치고는 싸지. 비서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은 무슨. 민재가 책상을 탁 쳤다. 이번 달 중국 바이어 미팅 있잖아. 100억짜리 계약이야. 통역사 부르면 500만 원. 근데 수진 쓰면 공짜야. 이미 월급 주고 있으니까. 그건. 비서가 망설였다. 그리고 일본 딜도 있고 독일 바이어도 온다고 했지? 민재의 눈이 빛났다. 가정부 월급으로 통역사 실력을 쓰는 거야. 이게 바로 경영이지. 비서는 입을 다물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민재가 덧붙였다. 이 사실 절대 본인한테 알리지 마. 우리가 안다는 거 들키면 안 돼. 네, 회장님. 비서가 나간 후 민재는 혼자 웃었다. 탐욕스러운 웃음이었다. 그날 저녁 7시. 수진이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민재가 부엌으로 왔다. 박수진. 네, 회장님.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이번 주 금요일. 민재가 팔짱을 끼고 말했다. 중국 바이어 미팅 있어. 수진의 손이 잠시 멈췄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중국어 할 줄 아나?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물어봤잖아. 민재가 재촉했다. 조금. 수진이 거짓말했다. 민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신원조사 보고서에 있었다. HSK 6급, 중국 베이징대 연수 1년, 중국어 통역 경력 다수. 조금? 민재가 비웃었다. 그럼 이번에도 통역해봐. 회장님. 왜? 못해? 민재가 압박했다. 수지는 함정을 느꼈다. 뭔가 이상해. 왜 자꾸 나한테 통역을 시키지?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빚이 아직 5천만 원 남았다.
할 수 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좋아. 민재가 만족스럽게 웃었다. 성공하면 보너스 줄게. 기대해도 돼. 금요일 오후 2시. 중국 바이어 웽 리오십가 도착했다. 수지는 다시 앞치마를 벗고 준비했다. 이번에는 중국어 통역. 수진이 유창한 중국어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왕 선생님. 왕리의 얼굴이 환해졌다. 오, 중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시죠. 3시간 동안 완벽한 통역이 이어졌다. 반도체 기술 용어, 계약 조건, 법률 조항. 수지는 한치의 오류도 없이 통역했다. 왕리는 계속 감탄했다. 강 회장님, 당신 회사 통역사는 정말 최고입니다. 베이징에서도 이런 실력은 드뭅니다. 민재는 흡족하게 웃었다. 하지만 수진을 보지 않았다. 계약서에 서명. 100억 원 딜 성공. 왕리가 떠나고 민재는 기뻐서 소리쳤다. 좋아. 100억. 서연도 박수쳤다. 여보, 축하해요. 하지만 수진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민재가 지나가며 무심하게 말했다. 수고했어. 그것뿐이었다. 수진은 멈춰섰다. 회장님. 왜? 보너스는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재가 돌아봤다. 보너스? 약속하셨잖아요. 성공하면 보너스 주신다고. 순간 민재가 크게 웃었다. 하, 보너스? 농담이었어. 네?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가정부한테 무슨 보너스? 민재가 비웃었다. 월급이나 받아. 그것도 5배로 올려줬잖아. 하지만 100억 원 계약을. 그게 내일이었어? 민재가 차갑게 말했다. 넌 가정부야. 내가 시키는 일하는 거지. 청소든 설거지든 통역이든. 알겠어?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피가 날 것 같았다. 청소나 해. 민재가 손을 휘저었다. 싫으면 나가든지. 수지는 참았다. 이를 악물었다. 빚. 아직 5천만 원 남았어. 조금만 더 참자. 알겠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다락방. 수진은 침대에 앉아 조용히 울었다. 분노의 눈물. 굴욕의 눈물.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100억을 벌게 해줬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알 수 없는 번호. 박수진 씨, 당신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카페 에스프레소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K. 수지는 놀라 일어났다. 누가 내 정체를 알지? 어떻게? 불안했지만 동시에 궁금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강남 카페 에스프레소. 수진이 들어갔다. 한 남자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김성우 52. 민재 회사의 최대 경쟁사 대표. 박수진 씨? 성우가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네. 수지는 조심스럽게 악수했다. 앉으세요. 성우가 미소 지었다. 수진이 앉자 성우가 서류를 꺼냈다. 당신의 실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서울대 영문학과 수석 졸업. 컬럼비아대 통역대학원 석사. 전문 통역사 경력 10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어떻게? 자세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우가 명함을 건넸다. 중요한 건 제 제안입니다. 제안이요? 우리 회사로 오세요. 성우의 눈이 빛났다. 정식 통역사로. 연봉 8천만 원. 그리고 당신의 빚 5천만 원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수지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 정말이에요? 네. 계약서도 준비했습니다. 왜? 왜 저한테 이렇게? 당신은 최고의 통역사입니다. 우리 회사에 필요합니다. 성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수진의 가슴이 뛰었다. 8천만 원. 빚 청산. 자유. 하지만 성우가 목소리를 낮췄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강민재의 비리 정보. 성우가 수진의 눈을 똑바로 봤다. 알고 계시죠? 수진은 당황했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3년간 그 집에서 일하며 봤다. 탈세 서류들, 비밀 계좌, 뇌물수수, 횡령 증거들. 시간 드릴게요. 성우가 명함을 밀었다. 일주일 안에 연락 주세요. 수지는 카페를 나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복수할까? 아니면 그냥 떠날까? 하늘을 봤다. 구름이 흘러갔다.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대우는 더 나빠졌다. 박수진, 서연이 거실에서 소리쳤다. 이게 청소야? 다시 해. 수진이 방금 닦은 바닥을 가리켰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제가 방금 말대꾸해.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가정부 주제에 시키는 대로나 해. 수지는 이를 악물고 다시 걸레를 들었다. 딸 예린도 동참했다. 아줌마. 예린이 노트를 던졌다. 영어 한다며? 나 에세이 숙제 좀 봐줘. 제가 대신 쓸 수는. 누가 대신 쓰래? 예린이 짜증을 냈다. 문법 체크나 해줘. 빨리. 수지는 노트를 받았다. 에세이를 봤다. 형편없었다. 문법 오류 투성이의 논리도 엉망. 하지만 수지는 조심스럽게 고쳐줬다. 1시간이 걸렸다. 다음 날 예린이 돌아왔다. 아줌마, A 받았어. 예린은 기뻐서 소리쳤다. 하지만 수진에게 고마워라는 말은 없었다. 당연한 듯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일주일 후 일본 바이어 미팅. 수지는 또 완벽한 일본어 통역을 했다. 3시간 동안 한 번도 실수 없이. 일본 바이어가 감탄했다. 훌륭한 통역입니다. 30억 원 계약 성사. 민재는 기뻐했다. 좋아. 이번 달 실적 최고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수고했어. 그것뿐이었다. 보너스도 없었다. 감사도 없었다. 인정도 없었다. 수지는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했다. 손이 떨렸다. 그날 밤 수지는 한계에 달했다. 다락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이 차갑게 빛났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 핸드폰을 꺼냈다. 김성호의 명함을 봤다. 일주일 전 받은 명함. 손가락이 떨렸다. 전화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성우의 목소리. 김 대표님. 수진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저, 박수진입니다. 아, 박수진 씨. 결정하셨습니까? 제안. 수진이 눈을 감았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강민재의 비리 모두 폭로하고 싶어요. 수진이 이를 악물었다.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 감옥에 보내고 싶어요. 성우는 잠시 침묵했다. 좋습니다. 제가 변호사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오시죠. 계약서 작성하고 빚도 정리하고. 네. 다음 날 오후 김성호 회사. 계약서가 준비되어 있었다. 수석 통역사 박수진. 연봉 8천만 원. 수진은 계약서를 읽었다. 그리고 이것. 성우가 봉투를 건넸다. 5천만 원. 빚 갚으세요. 수진의 손이 떨렸다. 봉투를 받았다. 무거웠다. 5년간의 무게.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다. 당연한 겁니다. 당신의 실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예요. 수지는 서명했다. 새로운 삶의 시작. 그럼. 성우가 진지해졌다. 강민재 비리 자료 준비되셨습니까? 수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3년간 모은 증거입니다. 수진이 USB를 건넸다. 탈세 내역 50억 원, 횡령 증거 30억 원, 뇌물수수 명단.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성우는 USB를 받아 놀란 표정을 지었다.
대단하십니다. 3년간 이 모든 걸 준비하셨군요. 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는 쓸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좋습니다. 성우가 미소 지었다. 일주일 후 강민재는 끝날 겁니다. 수지는 민재 집으로 돌아갔다. 마지막 일주일. 평소처럼 청소했다. 설거지했다. 빨래했다. 하지만 달랐다. 눈빛이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 이제 곧 끝이야. 그날 저녁 민재가 수진을 불렀다. 박수진. 네, 회장님. 다음 주 금요일. 민재가 서류를 보며 말했다. 중요한 미팅 있어. 또 통역해줘. 알겠습니다. 수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민재는 수진의 차분한 태도를 보고 만족했다. 역시 순종적이야. 하지만 수진은 속으로 웃었다. 다음 주 금요일. 그때쯤이면 회장님은 감옥에 있을 텐데. 일주일간 수진은 완벽하게 연기했다. 순종적인 가정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밤마다 김성우와 통화했다. 검찰에 고발장 제출 완료했습니다. 언론사 3곳에도 제보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 검토 중입니다. 확실합니다. 금요일 아침 7시에 모든 것이 터질 겁니다. 수지는 캘린더를 봤다. 금요일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다. D-7, D-5, D-3, D-1. 목요일 밤. 수지는 조용히 짐을 쌌다. 모든 것을. 3년간의 물건들. 많지 않았다. 작은 가방 하나면 충분했다. 거울을 봤다. 48세 여자. 마지막 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잠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금요일 아침 6시. 수지는 일어났다. 마지막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완벽하게. 7시. 민재와 서연이 일어났다. 아침 됐어요. 수진이 식탁을 차렸다. 오늘 미팅 중요해. 민재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제대로 통역해야 돼. 네, 회장님. 수지는 미소 지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민재가 인터폰을 받다. 검찰입니다. 강민재 씨 계십니까?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검찰? 문이 열렸다. 검사와 수사관 5명. 강민재 씨 탈세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 수사관들이 민재를 제압했다. 수갑이 채워졌다. 여보. 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아빠. 예린이 울기 시작했다. 혼란. 공포. 민재가 수진을 봤다. 너. 내가 한 거야? 모르겠는데요. 수진이 침착하게 말했다. 가정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2년이. 민재가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검사가 민재를 끌고 갔다. 현관문이 닫혔다. 당신이 한 거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가정부예요. 수진이 앞치마를 벗었다. 하지만 이제 그만둘게요. 잠깐. 넌 대체 누구야? 수진이 명함을 던졌다. 박수진. 48세. 서울대 영문학과 졸업. 컬럼비아대 통역대학원 석사. 전문 통역사 경력 10년. 서연과 예리는 얼어붙었다. 그리고 앞으로 김성호 회사 수석 통역사. 연봉 8천만 원. 안녕히 계세요. 수지는 문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고 3년간의 굴욕을 뒤로하고 며칠 후 언론이 폭발했다. IT기업 강민재 회장 긴급 체포. 탈세 50억 원, 횡령 30억 원. 뇌물수수 정황까지. 수지는 새 사무실에서 뉴스를 봤다. 고급스러운 사무실. 책상에는 박수진 수석 통역사 명패. 박수성님 차 드릴까요? 비서가 공손하게 물었다. 수석이라는 호칭. 3년 만에 되찾았다. 성우가 들어왔다. 박수석 축하합니다. 강민재 구속됐습니다. 급여 명세서가 건네졌다.
월 666만 원. 3년 전 월급의 2.6배. 이번 주 금요일 미국 바이어 미팅 통역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수지는 자신감이 넘쳤다. 한편 민재는 구치소에 있었다. 변호사가 면회를 왔다. 회장님, 징역 7년 구형될 것 같습니다. 박수진. 민재가 이를 갈았다. 박수진 씨 신원 확인했습니다. 서울대 컬럼비아대 출신 전문 통역사였습니다. 뭐? 민재는 기억했다. 3개월 전 비서가 준 신원조사 서류. 하지만 무시했었다. 가정부 주제에 제 잘못입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뒤늦은 후회였다. 민재 가족도 무너졌다. 집 압류, 차 압류, 재산 동결. 서연은 작은 원룸으로. 예리는 학교를 그만뒀다. 내 아빠 사기꾼이래. 친구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딜 수 없었다. 어느 날 서연이 수진에게 전화했다. 박수진 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남편 좀 풀어주세요. 제 남편이 아니에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법이 처벌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연 씨, 저는 용서할 생각 없어요. 3년간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세요. 전화를 끊었다. 냉정하게. 6개월 후, 수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고급 아파트 30평. 세련된 옷차림. 넘치는 자신감. 회사에서 인정받았다. 박수석은 최고예요. 계약 성사율 100%. 성우가 보너스를 건넸다. 3천만 원. 우리 회사 매출 30% 증가의 공로입니다. 어느 날 대학에서 제안이 왔다. 저희 통역대학원 강사로 오시겠습니까? 수지는 고민 끝에 수락했다. 한때 꿈꿨던 교수직. 일주일에 2번 저녁 강의. 첫 강의 날 30명의 학생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10년간 전문 통역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학생들이 놀랐다. 남편의 사업 실패, 10억 빚 이혼. 그리고 3년간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거렸다. 가정부로 일하며 무시당했습니다. 가정부 주제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숨죽여 들었다. 제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되찾았습니다. 제자리를.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학력으로, 배경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력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꿈을. 강의가 끝나자 학생들이 일어나 박수쳤다. 한 학생이 다가왔다. 교수님, 저도 집안이 어려워서 공부 계속할 수 있을지. 수지는 학생의 손을 잡았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날부터 수지는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다. 장학금 연결, 무료 과외, 멘토링. 6개월 후 첫 제자가 대기업 통역사로 취업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꿈을 이뤘어요. 수진도 울었다. 기쁨의 눈물.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었다. 2년 후, 민재가 출소했다. 3년 복역 후 가석방. 초췌한 모습, 흰 머리, 구부정한 어깨. 출소 후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한때 회장이었던 남자가 최저임금 노동자로. 어느 날 민재는 수진의 학원 앞을 지나갔다. 수진 통역 학원 간판을 봤다. 멈췄다. 복잡한 감정. 후회, 부끄러움. 들어갈 용기가 없었다. 민재 씨? 수진이 나왔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들어오세요. 수진이 미소 지었다. 학원 상담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미안합니다. 민재가 먼저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3년간 당신을 가정부로 무시하고 착취하고. 과거 일이에요. 이제 괜찮아요.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다. 민재 씨도 대가를 치렀잖아요. 3년 복역,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 됐어요. 민재는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용서라기보단 이해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니까. 중요한 건 배우는 거죠.
많이 배웠습니다. 감옥에서 사람의 가치는 학벌이나 돈이 아니라 인간성이라는 것을. 수진 씨,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었어요? 3년간 무시당하면서도. 수진은 창밖을 봤다.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제 가치를 믿었어요. 남들이 뭐라 해도 제 실력을 믿었죠. 며칠 후 수진은 민재를 도왔다. 재취업 지원,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학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경험이 중요해요. 회장 경력 10년, 그것도 훌륭한 경력이에요. 민재는 면접을 봤다. 중소기업 관리직 합격. 연봉은 회장 시절에 110. 하지만 만족했다. 감사합니다, 수진 씨. 두 사람은 악수했다. 과거의 적.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 5년 후. 수진 53세는 한국 최고의 통역 전문가가 되었다. 수진 통역학원 전국 5개 지점. 졸업생 500명 이상. 하지만 수진에게 중요한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선생님, 저 UN 통역사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제자들의 성공. 그것이 수진의 행복이었다. 학원 개원식 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왔다. 서연과 예린. 박수진 씨.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축하합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과거 일은 됐어요. 이제 앞만 보세요. 예린이 앞으로 나왔다. 선생님, 선생님 학원에서 통역 배우고 싶어요. 저도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학벌이나 배경 말고. 수지는 놀랐다. 한때 자신을 무시했던 소녀가 달라졌다. 겸손해졌다. 좋아요. 환영합니다. 예린은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1년 후 학원 졸업생 20명 모두 전문 통역사로 취업. 예린도 그중 하나였다. 선생님, 저 대기업 통역사로 합격했어요. 축하해요, 예린 씨. 예린이 안아주었다. 정말 감사해요. 과거 일 정말 미안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우리 좋은 관계잖아요. 어느 날 정부에서 연락이 왔다. 박수진 씨 국가 유공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저를요? 통역 분야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고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많이 도우셨습니다. 시상식 날 대통령이 직접 상을 수여했다. 박수진 씨 국민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방청석에는 제자들, 동료들, 서연, 예린, 민재도 있었다. 모두 박수쳤다. 시상식 후 기자회견. 성공 비결이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을 믿는 것. 5년 전 가정부로 일하셨죠? 네. 힘들었죠. 무시당하고 가정부 주제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포기하지 않게 했죠. 앞으로 계획은 계속 가르칠 겁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진. 넓은 아파트 50평. 사랑하는 제자들의 사진, 감사 편지들로 가득했다. 베란다에서 도시의 야경을 봤다. 아름다웠다. 가정부 주제에 수진이 중얼거렸다. 그 말이 날 여기까지 오게 했어. 미소를 지었다. 감사해요.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 덕분에 강해졌어요. 덕분에 성공했어요. 별이 빛났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더 많은 사람을 도울 거야. 희망을 줄 거야. 핸드폰이 울렸다. UN 본부에서였다. 박수진 씨입니까? 저희 UN 통역사로 오실 생각 없으십니까? 수지는 잠시 고민했다. UN 통역사, 모든 통역사의 꿈. 며칠 후 제자들을 모았다. UN에서 제안이 왔어요. 우와, 가셔야죠.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거절했어요. 왜요? 여기가 제 자리예요. 여러분과 함께 꿈을 키우는 것. 그게 제 행복이에요. 제자들은 울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렸다. 해시태그 에필로그 진정한 가치. 10년 후. 수진 63세. 전국 20개 학원 졸업생 5,000명 이상. 베스트셀러 작가.
가정부에서 국가유공자까지 책은 수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다. 민재는 중소기업 이사로 겸손하고 따뜻한 리더가 되었다. 서연은 봉사활동에 전념하며 과거를 반성했다. 예리는 유엔 통역사가 되어 수진의 꿈을 이뤘다. 모두가 변했다. 성장했다. 어느 겨울 저녁 수진의 마지막 은퇴 강연.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해도 학력이 없다고 비웃어도 배경이 없다고 차별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실력으로 증명하세요. 저처럼. 눈물이 맺혔다. 가정부 주제라는 말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무시가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기립박수. 강의가 끝났다. 수진은 혼자 학원에 남았다. 간판을 봤다. 수진 통역 학원. 고마워요. 나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불을 껐다. 문을 닫았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수진은 증명했다. 학력이나 배경이 아니라 실력과 의지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어둠 속의 빛이었다. 절망 속의 희망이었다.